118쪽 교과서 속 핵심 문법 볼게요. 오늘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볼 거예요. 자, to 부정사가 뭐였나 한번 잠깐만 살펴보자. 자, 여기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고 to 부정사가 뭔지, 형용사적 용법은 뭔지 공부해 볼게요. B&B. B&B는 아침 주는 숙박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그러니까 아침 식사 주는 숙박업소를 B&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B는 is a popular place 하면은 유명한 장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장소. 그리고 in England 하면은 영국에서. 그런데 to stay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B&B는 유명한 곳입니다. stay는 머무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다. 그런데 여기도 머무르다. 이렇게 다자가 두 번씩, 동사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문장 안에서는 이렇게 다자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돼 있는 거 to 부정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B&B는 영국에서 머무르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머무를 장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B는 영국에서 인기 있는 머물 장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 stay 하면은 머무를 장소, 이렇게 장소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stay는 분명히 머무르다라는 뜻이었는데 to를 붙였더니 머무를 장소, 이렇게 장소를 꾸며주는 말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to 부정사가 뭔지랑 형용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to 부정사는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앞에 to를 딱 붙이는 거야. 동사는 원래 뭐뭐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뭐뭐하다. 그런데 여기다가 to를 척 하고 붙이게 되면 얘가 품사가 동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to 마법에 걸려서 얘가 정체성이 바뀌어. 얘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사. 왜 부정사냐면 아닐 부자예요. 정할 정자 품사. 정해지지 않은 품사예요. 원래는 동사인데 동사에다가 to를 딱 붙이면 얘가 to 마법에 걸려서 지가 동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자기가 정체성인 자기가 동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는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명사 꾸며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 pretty girl 하면은 예쁜 소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쁜 소녀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 이런 걸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형용사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부사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얘가 to를 붙이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분명히 자기가 동사였는데 to를 붙이게 되면 얘가 to 마법에 걸려서 띵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쩔 땐 자기가 명사인 것처럼 행동하고요. 어디다 갖다 놓으면 형용사처럼 역할을 하고 어디다 갖다 놓으면 부사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품사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품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to 부정사가 붙으면 해석이 3개 중에 하나로 이제 하면 되는데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건 이제 아주 잘 알고 있지 너네들이. 그 다음에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라고 했어. 그래서 아까 여기를 보면요. B&B, 아침 주는 숙박업소예요. 아침 주는 숙박업소는 영국에서 유명한 장소래. 원래 봐봐라 얘들아. popular 하면은 유명한, 인기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는 장소. 그래서 이렇게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여기 앞에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to stay 하면은 머무를 장소 이렇게 되는 거야. 장소는 장소인데 무슨 장소?
머무를 장소. 장소라는 pla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한 거라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왜 앞에서 꾸며주는데 얘는 왜 뒤에서 꾸며주느냐? 영어는 어떤 정보량이 많아지게 되면 뒤에다가 보내는 특성이 있어. 이렇게 한 단어로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구처럼 두 단어 이상으로 돼 있을 때는 주로 뒤에서 꾸며주는 성질이 있어. 정보량이 많아지게 되면 뒤에서 꾸민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장소인데 머무를 인기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머무를 인기 있는 장소. 얘가 그래서 한 단어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몄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아까 형용사는 존재 이유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얘는 지가 형용사는 아니고 단어가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이런 건 형용사 구라고 해야 돼. 투부정사로 되어 투부정사 구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구라고 할 수도 있어. 구는 단어가 두 개 이상 붙어 있는 의미 덩어리를 구라고 한다고 했지.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래. world famous place 있으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world famous place.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 그런데 to visit 하면은 방문할 장소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문할 장소. It has become 하면은 become은 become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have pp니까 되어 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it는 꼭 그것이라고 안 해도 괜찮아. 그곳은 방문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 place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보통 형용사가 한 단어로 돼 있을 때는 앞에서 꾸며주지만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뒤에서 꾸며준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 to 붙이면 지가 동사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명사처럼, 어쩔 때는 형용사처럼, 어쩔 때는 부사처럼 행동하는 게 바로 뭐다?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공식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기억 반드시 해주고요. 얘가 정해지지 않은 품사라서 품사가 막 왔다리 갔다리 거려. 지가 동사인 걸 까먹었어. 그래서 어떨 땐 명사, 어떨 땐 형용사, 어쩔 땐 부사처럼 해석이 되는데 명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되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뭐 할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 방문할 장소, 머무를 장소 이렇게. 그 다음에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돼요. 일단 너희들 그 요점 정리할 때 이거를 꼭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형태인 투부정사인데 그 중에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안 써도 되고 이것만 정리 일단 먼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은 의미는 뭐뭐 할 뭐뭐, 뭐뭐 하는 뭐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I have, 나는 갖고 있어요. lots of books, 많은 책을. to read, 읽을 많은 책이에요. 읽을 많은 책. 그러면 to read 하면은 책은 책인데 뭔 책? 읽을 책 이렇게 돼. 그럼 선생님 이거 lots of도 이거 두 개 아니에요? 두 개?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건 또 앞에서 써, 얘들아. 얘는 lots of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한 단어처럼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앞에서 써주고요. 자, 그래서 얘는 books to read 하면은 읽을 책이야. 책 읽다 이런 뜻 아니지. 그 다음에 명사구나 대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준다. 뒤에서 요거는 좀 써보자. 형용사적 용법 할 때는 명사를 여기서 뒤에서 꾸며주는 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중에서 선생님이 한 단어로 돼 있을 때는 원래 앞에서 꾸며준다고 얘기했어요. 뭐 a pretty girl 이렇게 되면
예쁜 소녀 이렇게 예쁜이 소녀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형용사는 거의 다 앞에서 한 단어로 돼 있으면 꾸며주게 돼 있는데 뒤에서 꾸미는 예사항이 하나 있어. 투부정사 용법 말고도. 그게 뭐냐면요. 무슨 띵으로 끝날 때야. 뭐 something, 그다음에 nothing, anything 이렇게 무슨 띵으로 끝날 때는 형용사가 반드시 여기 뒤에 붙어 있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예쁜 것 하고 싶으면 pretty something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something pretty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뒤에서 얘는 예외예요. 예외라고 적어보세요. 예외. 그리고 nothing 뭐 pretty 하면은 예쁜 게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ything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가 뒤에 오게 되는 거지. 만약에 something good 하면은 좋은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걸 지금 잘 봐야 되는데 요거 예외사항이라고 얘기했어. 형용사는 보통 앞에서 꾸며주는데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무슨 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달라. good thing 요거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거? something 이렇게 쓰면 good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거. 얘들아 something good 좋은 것은 이렇게. 그래서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가 어떻게 한다고?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 그래서 형용사는 보통 한 단어로 돼 있으면 앞에서 꾸며주는데 얘가 something, anything, nothing일 땐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 이게 좋은 것은 something good이에요. good something 아니에요. good thing은 괜찮아. 근데 이제 요거는 자주 쓰진 않고 보통은 이렇게 더 많이 쓰이지.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잘 봐. 이게 이번에 만약에 이제 서술형으로 영작 관련된 게 나오면 이게 이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볼게요. She gave me something to eat 하면은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something to eat 하면은 먹을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이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어요. 뒤에서 수식하는 게 일단 별표예요. 얘가 to eat something 이렇게 안 써. 그래서 뒤에서 something to eat 먹을 것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봐봐. 무슨 thing, 무슨 one, 무슨 body로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someone, anyone, 뭐 no one 이런 거 할 때 nobody, anybody, somebody 이런 거 할 때도 투부정사와 함께 수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무슨 thing 뒤에 반드시 형용사가 뒤에 있고요. 그리고 투부정사는 이 뒤에 맨 뒤에 써줘야 돼.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그녀는 해야 할 중요한 것을 잊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she forgot. 그녀는 까먹었다. something important 여기까지 한 세트로 읽어야 돼 얘들아. something important 하면 이거 중요한 것이야. 중요한 것. important something 아니에요. something importan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to do 하면은 do가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to do 하면은 할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할 것을 까먹었다. 중요한 할 일을 까먹었다. 이렇게 될 때 important something to do 이거 아니고요. something important 여기까지 한 세트야.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것 to do 하면은 할 중요한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이게 바로 서술형이 나오면 시험이 나온다 이 뜻이지. 요거 이제 쓸 수 있어야 돼. 할 중요한 것 하면 일단 중요한 것을 먼저 써. something important라고. 그리고 하다라는 동사로 만들어야 되는 꾸며주는 말은 여기 맨 뒤에다 달아주세요. something important to do 하면은 할 중요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주의를 이제 기울여야 돼. 투부정사 수식을 받는 명사나 대명사가 여기 지금 투부정사 속 동사의 이어자는 뭐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라고 했는데요. 아, 전치사의 목적은 또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요. 이제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럴 때는 전치사를 꼭꼭꼭꼭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얘들아, 요거 선생님 봐봐. 요거 일단 투부정사에 대한 거 이거 한번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요거 뒤에서 꾸민다라는 것도 한번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something, 요것은 지금 띵만 써놨는데 띵 말고도 someone처럼 요거 다시 정리해볼게요. 선생님이 무슨 one, 무슨 띵, 무슨 body, 여기 무슨 body. 요렇게 끝날 때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형용사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to 동사원형. 요까지 적어주자. 요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무슨 말인지 한번 선생님이랑 천천히 생각해 볼게. I need some paper. 나는 필요해요. 약간의 종이가 to write. 쓸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여기 만약에 오늘 안 써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나는 쓸 종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오늘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to write it이라고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to write it 하면은 나는 그것을 쓸 종이. 그것을 쓴다는 건 예를 들면 뭐 소설을 쓴다, 시를 쓴다, 뭐 글을 쓴다 이런 거지. 그 종이는 그것 위에다가 쓰는 거거든. 예를 들면 요거 지금 봐봐. to write on이 얘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쓸 종인데 이 쓸 종이를 여기 맨 뒤에다 갖다 붙여봐. 맨 뒤에다가. write, to write on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some paper를 꾸며주는 말을 뒤로 갖다 옮겨보는 거예요. 옮겨봤을 때 on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종이를 쓴다가 되는 거예요. 종이를 내가 어떻게 써? 종이 위에다가 쓰는 거잖아. 종이 위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쓴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가 필요해. 그것 위에다가 쓸 종이에요. 그것 위에다 쓸 종이. 그래서 여기다가 it를 집어넣어 보면 그것을 쓴다가 아니라 이 종이 말이야. 이 종이. 이 종이 위에다가 쓸 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on을 써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야. 이걸 쓸지 말지는 요거를 뒤에다가 옮겨서 on을 안 써도 되면 안 써도 되는데 얘를 옮겼는데 얘를 써야지만 된다. 그러면 이 전치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좀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요거 예시 하나만 딱 더 보여줄게 선생님이. 요 체크 여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봐. Please give me a pen 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펜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쓸 펜이야. 쓸 펜. 쓸 펜 이렇게. 쓸 펜 좀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전치사를 쓸지 안 쓸지를 정할 때는 얘를 옮겨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To write a pen이라고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펜을 쓰다가 되는데 write는 얘들아 우리는 이제 쓰는 게 사용하는 것도 쓰다라고 얘기하잖아. use, 사용하다. 그런데 펜을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write는 글을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글 쓰다. 그러니까 펜을 글 쓰다라는 건 말이 안 돼. 펜을 가지고 글 쓰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write a pen 하면은 펜을 쓴다는 건데요. 펜을 글 쓰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펜을 가지고 글 쓴다라고 해야지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with를 집어넣어야 돼 얘들아. 가지고 쓸 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쓸 펜 이렇게. 그래서 a pen을 이 뒤에 넣었을 때 전치사가 필요하면 전치사를 넣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봐봐. a pen을 이쪽 끝으로 넣어봐. to write with a pen 이렇게 돼. 펜을 가지고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with를 꼭 써줘야 돼요. 만약에 with를 안 쓰게 되면 펜을 쓴다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사용한다라는 뜻도 쓰다라고 쓰기 때문에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write는 글을 쓴다 할 때 쓴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펜을 가지고 쓴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with를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요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선생님이 다음에 문장 또 나올 때 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말이 어려워서 너네가 이거는 그냥 예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정도까지 정리하면 좋겠어요. 투부정사 아까 다른 용법 얘기해 줬지? 얘가 자기가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앞에다 to를 떡 붙이면 얘가 투마법에 걸려서 자기가 막 명사처럼 행동하고 부사처럼 행동하고 형용사처럼 행동한다고 했어.
그런데 얘가 to 플러스 이제 동사 원형으로 형용사가 될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to 어쩌고 그러면은 뭐뭐 할 무엇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형용사적 용법일 때는 반드시 앞에 명사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 뭐뭐 하는 것은 것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My hobby is 나의 취미는 take pictures 하면은 사진 찍다예요. 근데 사진 찍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사진 찍는 것입니다. 사진 찍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진 찍다입니다. 이거 아니지.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됐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 해석이 된 거예요.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뜻이거든요. She turned on the TV. 그녀는 TV를 켰다예요. To watch the show. 그 쇼를 보기 위해서야. 볼 TV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녀는 TV를 켰습니다. 그 쇼를 보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데 그런 게 바로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해석 보면 다시 명사는 뭐뭐 하는 것, 형용사는 뭐뭐 할 하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체크 볼게요. 나는 네게 보여줄 사진이 몇 장 있다. 그럼 I have some photo 몇 장의 사진. 너에게 보여줄 사진이니까 보여줄 사진. 이 사진을 꾸며줘야 돼. 그래서 to show예요. 보여줄 명사 이렇게. 아멜리아는 has nothing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할 일이 없다요. not. 할 일 하니까 to do예요. 할 것인데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거지. 이렇게 to do 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 맞게 바르게 배열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나는 할 재밌는 것이 있단데요. 나는 재밌는 것을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I have. 재미있는 것, 재미있는 일은 something interesting이야. 얘들아, 요거는 좀 잘 봐주세요. 원래 interesting something, 재미있는 것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something interesting 하고 형용사를 뒤에다 써주는 예외가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시험에 난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런데 할 재미있는 것이래. 할 것은 할 것인데 할 재미있는 것. 재미있는 것 세트는 이게 something interesting이고요. 하다는 원래 동사야 얘들아. 하다라는 거는 do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할 무엇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to라고 묶어줘야 돼요. 할 재밌는 것 이렇게. 할 재밌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가주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거 뭔지 선생님이 해석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to 구문이 나오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to를 먼저 해석해야 돼. to 하는 것은 it 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여기다 써봐. to 하는 것은 it 하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얘는 it for to로 있으면 이거 순서가 얘는 가주어라고 부르고요. 얘는 의미상의 주어 이거는 진주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거야. 해석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for이 의미상 주어인 for이 to 하는 것이 뭐 it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해석 의미상 주어가 진주어 하는 것은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it for to라고 돼 있으면 이거 for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to 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얘는 for이 to 하는 것은 이거 it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이제 뭐 너무 헷갈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거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영어에서는 얘들아 정보량이 좀 많게 되면
뭐 꾸며주는 말이 길다든지 주어가 길다든지 이렇게 뭔가 정보량이 길어지면 많아지면 뒤로 다 보내는 특성이 있어. 짧은 걸 앞에다 놓고 앞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뒤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이 요거를 먼저 보고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 스터디 모어에 가주어 it가 뭔지 설명해 줄게요.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라고 돼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is hard, 어렵다,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hard는 어려운, 힘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엄청 길어 얘들아.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in the morning, 아침에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 얘도 지금 to가 붙어 있지?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건데요. 주어가 엄청 길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보량이 좀 너무 많은 애들은 뒤로 다 보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세트로 통째로 주어를 여기 뒤로 보내버려. 이렇게. 그러면은 is har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여기까지는 뒤에 써주는 건 좋겠어. 그런데 여기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빵꾸가 뽕 뚫려 있잖아, 그지? 응? is har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하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세트가 뒤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주어가 있었던 자리니까 이거를 가짜 주어인 모양만 있고 아무 뜻도 없는 주어인 it로 막는 거예요. 그냥 it로 이렇게. 그래서 이 주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가주어라고 불러. 가짜 주어야. 그냥 허수아비예요. 실제로는 주어가 이거야. 이렇게 뒤에 있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이건데 주어가 너무 길어서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뒤로 보내기 위해서 앞을 심플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해를 그러니까 쉽게 앞을 짧게 얘기하고 뒤를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어를 뒤로 다 보냈더니 주어 자리 빵꾸가 뽕 뚫렸잖아. 그래서 아무 뜻도 없는 가짜 주어인 it를 갖다 꽂아 놓은 거예요. it가 원래 뭐 그것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가주어일 때는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게 아니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야. is hard. 어렵습니다. 얘는 그냥 허수아비예요. 아무것도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얘는 가주어. 여기 to 이하가 진주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주어야. 진주어. 이렇게. 그래서 이 to 구문이 나오면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이거 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는 가짜 주어야. 주어가 길어서 뒤에 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it for to가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하냐면 이 for이 to 하는 것은 이거 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문장을 보고서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 여기 밑에 여기 의미상의 주어 2번 있는데 여기 예문을 한번 볼게요. it for to로 돼 있는 구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바로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조건 for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앨리스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앨리스가 to ride a horse 말을 타는 것은 easy라고 했기 때문에 쉽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가 말을 타는 것은 쉽다. 그러면 얘들아 앨리스가 할 때 여기 은는이 가 한 번 붙었지. 그리고 말을 타는 것은 이라고 여기 은이 한 번 붙었어요. 그러면 앨리스하고 말 타는 것은 중에 누가 주어일까? 이거는 동사를 보면 돼요. 지금 동사는 쉽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쉬운 거는 앨리스가 쉽다는 거야? 말 타는 게 쉽다는 거야? 그렇지. 이 쉽다는 거의 주어는 앨리스가 쉽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타는 것이 쉽다기 때문에 말을 타는 것 이거는 이게 진짜 주어예요. 이 쉽다라는 거의 진짜 주체는 말을 타는 것이 쉽다는 거기 때문에 이 to 부분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진주어라고 해요. 그런데 문장에서 앨리스가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주어인 것 같잖아. 그래서 이런 게 의미상으로는 주어인 것 같은 애들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진짜 이 쉽다라는 서술어에 대한 주체는 말을 타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앨리스가 쉽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진주어, 앨리스는 의미적으로는 얘가 주어인 것 같아. 그래서 의미상 주어라고 했고요. to는 진짜 주어예요. 이 문장에.
그리고 여기 is라고 했는데 얘가 너무 길어서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뒷공문에다 갖다 붙였고요. 그래서 여기 빵꾸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가짜 뭐라도 갖다 채워 놓는 거예요. 여기를 비워 놓을 수가 없어서 여기가 주어 자리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가짜 주어인 it를 갖다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경우예요. 안 한다.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fully to 하는 것은 it 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it for to 구문은 뭐라고 해석한다고? fully to 하는 것이 it 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it은 해석을 한다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얘는 해석이 없다.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it to 구문은 그냥 얘가 진짜 주어야. 이거 하는 것은 이거 합니다. 얘도 해석이 없습니다. 가주어라고 해요. 얘도 가짜 주어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무조건 it for to만 쓰느냐? 아니에요. it for to가 아니라 it of to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it of to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of to를 쓰는지 볼게요. 거의 다 for to를 써요. 얘들아, 이거 거의 다 it for to를 써서 fully to 하는 것은 it 하다. 의미상 주어,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 해석하는데 for 대신에 of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of가 오느냐? 얘가 예외사항이니까 시험에 날 수가 있겠지. 이 of가 to 하는 것이 뭐뭐 하다라고 하는데 이 앞에 나오는 이 서술어 부분이 이 의미상 주어의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상태, 사람의 어떤 성격, 상태 뭐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성질? 여긴 성질로 나왔다. 성격이나 어떤 성질 같은 거. 이런 말이 여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 for to를 쓰지 않고 of to를 쓰게 돼 있어. of. 이거 별표 쳐보고요. 어떤 게 사람 성격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kind하다, 친절한, nice, 뭐 멋진, 좋은 이런 뜻이지. clever 하면 이건 똑똑한 이란 뜻이에요. 똑똑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여기 이제 이거 it 옆에 서술어 부분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오게 되면 의미상의 주어를 it for to를 안 쓰고 it of to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은 다 it for to 쓰는데 얘는 it of to를 쓴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it for to나 it of to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of to는 여기 앞에 세트가 사람, 성격, 성질 뭐 이런 거 적어볼게요. 그럴 때는 it of to 쓴다는 거.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it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가짜 주어 it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주어 it. 가주어는 주어가 뒤로 가버려서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빵꾸를 뚫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그냥 아무 짝에도 이제 뜻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모양만 있고 뜻이 없는 it를 갖다 메꿔 놓은 걸 가주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 보통은 얘들아 it이 해석이 있어 없어? 있지. 이거 그것 뭐 이런 거 해석 있잖아. 그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는 이제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대명사 it는 인칭 대명사 it는 그것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1번은 가주어는 해석 없음. 주어 자리가 빵꾸 나서 메꾸는 용이에요. 주어 자리. 메꾸는 용. 메꾸기 용. 그 다음에 it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 얘는 해석을 합니다. 얘는 해석이 있어요.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3번은 비인칭 주어라는 게 있어요. 얘도 해석은 없어요. 해석은 없는데 비인칭 주어랑 얘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비인칭 주어는 날씨, 요일, 시간, 뭐 길이, 키, 뭐 높이 이런 거 나타낼 때 여기 앞에다 it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it is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라고 할 때 it is sunny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햇볕이 쨍쨍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날씨가 쨍쨍하다. it가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sunny가 주어라서 얘가 뭐 뒤로 가서 구멍이 나서 it를 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해석에 굳이 의미가 필요 없는 이런 문장을 만들 때 it를 써주는 거예요. 구멍이 빵꾸 나서 메꾼 애가 아니에요. 진짜 주어가 문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리고 뭐 오늘 월요일이다 라고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돼? It is Monday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것은 월요일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월요일이다 라고 만들고 싶으면 is Monday 이렇게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it is Monday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해석은 없고 날씨, 요일, 길이, 시간, 키, 높이 뭐 이런 거 나타낼 때 쓰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 it의 쓰임 세 가지 이제 잘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it의 다른 쓰임이라고 해서 날씨, 날짜, 시간, 거리 이런 것 등을 나타낼 때는 비인칭 주어로도 쓰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라는 이제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요거 한번 예시를 볼게요. It is 7 o'clock 하면은 7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7시입니다. 이거 그것은 7시입니다. 아니에요. 시간 나타낼 때 지금 몇 시야? 7시야 라고 나타내잖아. 이럴 때는 딱히 주어가 뭐 의미 있는 주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쓰는 말을 it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가주어라면 진짜 주어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가주어가 아니라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필요가 없는 문장 만들 때 it를 쓴다 이거예요. in the morning 하면 아침에 7시입니다. 이 말은 오전 7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t is Wendy's umbrella 하면 얘는 해석이 있어 얘들아. 그것은 웬디의 우산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웬디의 우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것이라고 해석이 유일하게 있지 이런 거는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 너희들이 뭐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뭐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하고 그때 it 언급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얘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뜻이 있어요. 그것. 그런데 비인칭 주어는 뜻이 없고요. 가짜 주어도 뜻이 없어. 근데 가주어라고 하고 싶으면 뒤에 반드시 진짜 주어가 있을 때만 가주어라고 할 수 있고요. 날씨, 시간 이런 거 나타낼 때 지금 몇 시야? 3시야. 주어가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는 건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를 믿는 것은 어렵다예요. To believe him 하면은 그를 믿는 것은 어렵다는 건 is hard예요. 문장이 지금 주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낸 거예요. 정보량이 많은 건 뒤로 보내고 앞은 심플하게 표현하는 게 이제 영어의 이제 표현 방식이에요. 앞에 쓰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조금 더 어색하고 얘네들이 뒤로 보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가짜 주어인 it를 써줘야 돼요. 여기 주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을 먹는 것은 이게 지금 주어가 엄청 길잖아. 이거 아까도 그를 믿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주어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동사는 짧아요. 그래서 얘는 앞에 이제 뒤에 아침을 먹는 것 하니까 to have breakfa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인데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고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이거예요. 여기 봤더니 그 가, 은는이가 붙는 게 주어라고 했는데 여기도 가가 붙어 있고 은도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럼 주어가 뭔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지? 하지만 이 동사인 서술어를 보면 쉽다가 지금 동사거든요. 그럼 뭐가 쉽다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다기 때문에 실제 주어는 얘예요. 이걸 진주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의미상으로는 얘가 주어인 것 같아. 그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주어가 엄청 길어서 뒤에다 쓸 거고요. 맨 앞에 주어 있을 자리를 비워놓고 빵꾸 뚫어놓고 거기가 비니까 아무 뜻은 없지만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it를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it for to라고 해줘야 돼. 그러면 그가 의미상 주어가 solve the problem 하면은 그 문제를 푸는 것이 to니까 쉽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사람 성격이나 이런 게 올 때는 for이 아니라 of가 온다고 했어요. 다음 문자가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o watch movies is fun. 영화를 보는 것은 재미있다.
주어가 지금 길다, 그지? 이렇게 긴 주어는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낸다. 뒤로 다 보냈더니 여기 자리가 비잖아. 그래서 아무 뜻은 없지만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it를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it is fun to watch movies. 어딨어? 3번.